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처음 오늘 지금 여러분과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지금 1월부터 2월요, 그죠?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 자, 영사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영주권 수속을 해서, 그래서 보통은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는데, 자, 이때 인터뷰를 하고 나면요, 모두 지금 브루레타를 받았지만은, 하하, 오늘은 저만 첫 비자 받았어요. 이렇게 가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은, 자, 일단, 이쌤이 쓴 내용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민비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 가족 동반해서 바로 이제 출국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2월 17일 인터뷰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긴장했는데, 그죠? 지울게요. 자, 인터뷰 봤습니다. 많이 긴장했는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인터뷰 내용은요, 당신 간호사입니까? 자, 지금 어느 병원에서 어느 파트에서 일하는지, 그 다음에 졸업한 학교가 어디 있는지, 자, 미국 간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범죄나 일단은 사고 경력이 있는지 물었다가요. 자, 최근 미국 가면요, 수간호사 이름을 대라. 자, 지금 근무하는 병원의 수간호사 전화번호 이름 대라 그러고요. 어느 병원에서 일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생기는 바람에, 자,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국내 모든 간호사들이 대사관 인터뷰 후에 브루레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영사가 그 다음에 각 에이전시에 그러면 네가 어느 병원에 근무한지 자료를 내놔라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자료를 갖다 주면 보내면 되는데, 자, 일단 그래서 퍼펙트 초이스에서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강동에서 미리 신청했고, 저를 이제 브루레타를 받으니까 저희가 그 퍼펙트 초이스에 신청을 했고요. 그에 대한 보완 서류를 제출하니까, 자, 브루레타를 받지 않고 비자를 받았습니다. 자, 다음에 정말 에이전트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지금 영주권 수수 서류를 하는 모든 에이전트들이 여기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고, A 회사는요 서류 해줄 수 없다 그러고요, B 회사는 5월까지 기다려라, C하고 D 회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회사를 이제 우리가 영주권 수속하는데, C하고 D 회사는 대사관 인터뷰 하지 마라 이렇게 그죠. 아니, 돈 3천만원, 어떤 때는 4천만원 에이전시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내고 뭐 에이전트 피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죠? 우리보다 훨씬 비싸죠 다. 자, 돈 냈는데 인터뷰를 보지 말고 그러면 이제 영주권 못 받고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보지 마라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 중에서 저만 강도이죠, 간호사 에이전트 합니다. 자, 간호사 에이전트가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나면요, 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대안도 없고요, 어쩔 수 없다, 도와줄 수 없다. 특히 저번에 제가 유튜브 얘기했죠. 그죠? 어느 미국 다이렉트 에이전트는 도와줄 수 없다, 그 다음에 못한다, 꼭 못 주라고 꼭, 이거죠. 끝이죠. 그래서 지금 간호사들은 이상의 다이렉트 에이전트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호기심을 갖고 있어요. 그죠? 왜 간호사가 미국의 다이렉트 회사를 그렇게 밀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느 유튜브에서 미국의 다이렉트 회사를 소개해 주는 것을 들었는데, 제가 간호사가 간호사를 믿지 못하고 간호사 에이전트를 무시하면서 간호사가 아닌 에이전트에다가 소개를 해주는 바람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죠? 우리 간호사들이 해치면 죽고 뭉치면 사는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어느 에이전트도 끼리끼리 에이전트 합니다. 그죠? 간호사는 간호사 에이전트, 그 다음에 뭐 닥터는 닥터 에이전트 이렇게 가죠. 그죠? 근데 우리 간호사는 절대 간호사한테, 우리 간호사를 제가 하고 있으면 욕이나 하고, 그 다음에 뭐 사기친다, 저보고 사기친다 그래요. 내가 왜 여러분께 사기를 칩니까? 같은 간호사끼리. 간호사 아닌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A 에이전트죠. 그래서 도와줄 수 없다, 뭐 인터뷰 보지 마라 하는 에이전트가 대부분 여러분들 많이 가는 에이전트입니다. 왜 거기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계약서도 퍼디엠으로 계약하고, 그럼 퍼디엠으로 계약하다 보는 것은 일용직 계약서예요. 그죠? 그럼 일용직 계약서는 일이 있을 때마다 쓰는데, 일용직을 쓴다는 건 정규직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정규직이 아닌 회사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이민국에서 걔네들은 스폰서된 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 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정규 계약서가 아니니까. 그러면 계약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여러분 계약을 했어요. 했으면 지금요, 지금 영사가 바뀌어서 미국 대사관에서 계약서 갖고 와라, 계약이 사인된 사람,
전화번호 대라, 이름 대라, 어느 병원인지 갖고 와라 그러면 그걸 왜 못 내밀어요? 근데 그걸 못 내미니까 결국에는 지금 간호사들이 소송을 한다 그러네요. 그 에이전트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뭐 변호사를 사냐 안 사냐 해갖고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소리가 들었는데 저는 정말 그래서 제가 계약서에 사인 잘해라, 그 다음에 에이전트 선택 잘해라 그러고 여러분들한테 신신당부를 하지만은 어떻게 가족을 믿고 온 가족을 데리고 미국 가는데 간호사가 아닌 에이전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죠? 가족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돈을 1억 준다 해도 거기 정확하게 미국 간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미국 가서 뭐 블로그도 없고, 그 다음에 미국 먼저 간 사람들의 이메일도 주지 않고 카톡도 따주지 않고 미국 가는데 집을 어떻게 살 것이면 정보를 안 주는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약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모든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제대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그걸 갖다가 영주권 장사라 그래요. 영주권만 받아주는데 이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영사 딱 바뀌니까 어때요? 니네 어느 병원 가는지 정확하게 대라. 그러면 노동계약서를 썼으면요, 이민 영주권 신청을 넣을 때는 EB3라는 노동비자예요. 그럼 이거 워크비자를 받았으면 어느 병원에 가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어느 병원에 가는지 몰라요. 왜요? A, B, C, D 모든 회사가 뭐예요? 퍼디엠으로 계약을 했고 그 미국 병원에서 계약된 스폰서된 병원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간호사들은요, 어떤 때는 취업 안 되고 돌아오는 사람이 무지 많았고요. 가도 그렇게 가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퍼펙트초이스와 계약을 했으면 퍼펙트초이스에는 여러 병원이 많이 가지고 있는 병원이 자기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다른 에이전트하고 스폰서십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 가지고 있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퍼펙트초이스가 가진 병원만큼 병원을 가진 에이전트가 없기 때문에 절대 저는 계약서에 사인을 안 받습니다. 그런 뭐 확실하지 않은 에이전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정말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가족을 데리고 가는데 막연한 회사에다가 사인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요, 거창하게 얘기를 하죠. 영어 못해도 된다. 저희 퍼펙트초이스는 인터뷰가 영어 안 되면 안 됩니다. 인터뷰 봅니다. 그래서 어떤 쌤은 지금 인터뷰를 봤는데 인터뷰 떨어지니까 다른 데 가서 계약을 해요. 그럼 영어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끝까지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영어가 아무리 해도 사실 안 되죠. 그죠? 간호사들 돈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다니면서 경력 쌓으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달이 난 건데 정말 우리 간호사들요,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들 장난치지 마세요. 인생을 갖고요. 미국 가는 인생을 장난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 기회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즉시 나오는 에이전트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비바람이 불어도 그 에이전트에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영주권을 받고 취업까지 시켜서 미국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까지 끝까지 롱런할 수 있는 에이전트와 계약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지금 뉴욕에서는 센트럴 오피스라 그러죠.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바로 인터내셔널 너스, 세계적인 간호사를 스펙을 검증하기 때문에 지금은 병원에 해서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너싱홈으로 일단 보내서 뭐 어떤 쌤이 1개월 만에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1년 만에 계약을 취소하고 딴 데 가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시간당 많은 페이를 받으면서 좋은 병원 갈 수 있는 스펙을 1년간 쌓고 너싱홈에서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가면은 잘리지도 않고 평생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병원에서 많은 페이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에이전트에서는 우리는 병원으로 보내준대. 근데 거기 계약서 보면 퍼디엠이에요. 퍼디엠이 계약서예요? 그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PERDIEM 여러분들이 퍼디엠으로 계약할 때는 계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서가 병원이 없기 때문에 퍼디엠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병원에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영사가 딱 이렇게 소간호사 이름 대라 그럼 그걸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GBCD 병원이 뭐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뭐 소송한다 그러고 그 에이전트에 지금 그 에이전트에 10명 정도가 지금 브루레타를 받고 있는데 에이전트에서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 미국 갈 준비 다 하고 있는데 브루레타 받아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죠? 자, 그렇지만은 이렇게 퍼펙트 쪽에서 계약한 간호사들은 전부 다들 지금 미국에 출국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현명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쌤 역시요, 강동 퍼펙트 초이스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일 먼저 해결해 주네 하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일단요 연락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연락인데 하여튼 그보다 뭐 좋은 얘기가 많았지만은 너무 간지러워서 여기서 하여튼 끝내고요.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발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간호사를 위한 에이전트를 여러분들이 무시하고요. 여러분들이 간호사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 아닌 사람한테 계약할 때 거기에는 엄청난 위험이 있다는 거. 그 사람은 간호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저희 딸이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제가 20년 동안 이 에이전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에이전트를 하고 있는 기구는 다른 에이전트는 전부 다 2년 3년밖에 안 됩니다. 그 에이전트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간호사가 아닌 에이전트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먼저 간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먼저 가서 많은 간호사가 근무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여러분들은 미래가 미국에서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칙을 지키면요 미국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그죠? 화이팅죠?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일단은 이렇게 소문이 많이 돌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자 저희 딸 사진을 올렸고 콜롬비아에 있는 병원 P를요. 그죠? 연봉을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죠? 연봉이 93,028불 받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1,100 그죠? 한 달러당 1,100원 수준 하잖아요. 그럼 곱하기 하면요. 여러분들 얼마 받는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블로그에서 임금 비교를 이거랑 같이 비교를 올렸습니다. 그죠? 어느 A 사이트에 보니까 그게 빅5 병원의 초봉 순위가 탑5 돼갖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4천만원에서 4,800만원까지 받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 또 이분이 받지만은 신규가 올렸는데 받지만은 이것저것 다 떼고 나니까 그래서 거기는 뭐 간호사 회피비도 있고 뭐 다 있더라고요. 다 떼고 나니까 정말 허무하네 하고 올렸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안 올리고 이거 이제 비교 대상만 해서 올렸는데 어느 간호사가 저것처럼 뭐하네요 약 올리냐고 그래서 일단은 항의가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항의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죠?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저한테 항의하는 거 보고 야 정말 이렇게 아까처럼 에이전트도 계약을 이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올렸다고 항의를 하고 내가 이렇게 빅5를 내가 비방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의사나 이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미국하고 의사협회에서는 지금도 많이 그게 정부에다가 요청하는 게 뭡니까? 미국 의사는 이만큼 페이를 받는데 우리는 왜 이만큼밖에 안 주냐 하고 계속 한국 의사들이 수가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미국 병원에 수당을 올려놓고 수가를 올려놓고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노력을 하고 진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지침을 준 건데 그 다음에 희망을 준 거잖아요. 우리가 미국 가면은 이렇게 작은 연봉에서 휘말리지 빅5를 해갖고 이거 떼고 나면 별거 없다 그래요. 자 그런데 3일 일하고 자 3일 일하고 이렇게 연봉을 받으면은 우리한테 희망이라고 얘기했더니 약 올리느냐고 항의 연락이 왔어요. 그죠? 제가 정말 제 딸 같은 사람들한테 항의를 받고 나면은 제가 어이가 없어요. 솔직해요. 그죠? 왜 이럴까? 그게 항의를 내가 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참 있잖아. 우리가 제가 아까처럼 계약도 에이전트 계약도요. 어떤 간호사 유튜브에서는 그 간호사끼리 도와주지 않아요. 어떤 교수는 자기 제자를 이상한 에이전트에 소개해갖고 그 엄마가 저한테 항의를 했어요. 어떻게 간호대 교수가 이렇게 원장님처럼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트가 있는데 왜 이렇게 전문적이지 않은 에이전트를 소개해주냐 해갖고 그 엄마가 간호학교를 이해할 수 없다고 저한테 그 딸은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3년간 한국에서 있었는데 아무것도 해주고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1년 만에 그 다음에 영어 잘하고 미국 대학 나왔으니까 8개월 만에 그게 이제 빨리 영주권 수속이 나오거든요. 영어 점수 IELTS가 있다거나 그런 프리미엄을 해갖고 보통은 1년 기다리지만은 8개월이면 나와요. 근데 이 딸이 3년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대학 교수한테 에이전트 소개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상한 에이전트를 소개한 거예요. 아까처럼 A, B, C, D요. 해줬더니 3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딸하고 와서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대학 교수가 간호대 교수인데
어떻게 제대로 된 에이전트를 소개하지 않느냐. 그건 간호사 에이전트인데 왜 간호사 에이전트 두고 하필 간호사 아닌 에이전트에 소개를 해주냐고 엄마가 흥분했어요. 그죠? 자, 우리도 이렇게 좋은 안을 세계적인 어떤 일단은 병원에서 이런 어떤 병원이 이렇게 수당과 연봉을 받으면은 우리도 롤 모델을 잡고 갈 수 있다고 희망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약 올렸냐고 따질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속상해서 하여튼 이렇게 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국 가자고 제가 이제 뭐 못생긴 딸이지만은 하여튼 내용을 올려봤는데 약 올리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지금 약 이렇게 뭐 연봉이 약하지만은 자, 그렇지만은 미국 가면은 우리가 부자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그죠? 자, 한국의 의사보다 훨씬 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이팅 해야 된다고 제가 일단 블로그에 올렸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열악하냐.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선별진료소 간호사가 자, 이게 이제 일단은 내용을 올렸어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수당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지금 국회에서 지금 의료진들이 코로나 케어에 참여한 일단 의료진들이 185억, 자, 185억이 미불됐다 해가지고 간호사,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병리사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요 185억이 체불됐어요. 2020년에 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회에 185억이 체불돼서 수당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는요 1월달 일한 걸 갖다가 지금 3월달에 주겠다. 뭐 하여튼 계속 미루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선별 간호사가 일단은 매스컴에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그죠? 자, 내가 처음 코로나 지금 선별진료에서 근무하기 시작된 것은 2020년이죠. 2020년 2월쯤이죠. 자, 대략 9개월 근무한 것 같다. 자, 늘 선별진료소 안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자,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원하는 환자가 오면은 보호복과 장구들을 챙겨 입고 선별진료소로 들어갔다. 그래서 응급실하고 선별진료소 두 곳을 커버한다 그러죠. 자, 미국에서는 이렇게 두 개를 커버하면은 수당이 몇 배로 오릅니다. 그죠? 자, 근데 하여튼 커버했는데, 자, 응급실이나 선별진료소는 둘 중 한 곳이면 이랬으면 훨씬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냥 평소 하던 응급실 업무에서 선별진료소 업무가 더해진 것 뿐이다. 자, 이에 관해서 추가 수당을 더 받았느냐? 답은 전혀요. 그죠? 자, 응급실 동료 중 한 명이 선별진료소 추가 근무당으로 수당으로 한 달에 2만원 정도를 요구했다가 선생님 어디 감히 그런 걸 요구하냐면 화를 냈던 게 기억에 남는다. 자, 무섭죠. 자, 그래서 아니 수간호사가 수당에 일을 하면은 그 다음에 2배로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오버타임이거든요. 근데 미국은요, 자, 처음에 $60 있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제 딸이 2018년에 받은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거의 2배로 올렸죠. 그죠? 근데 여기 병원도 근무하면서 또 코로나 근무하는데도 2만원도 안 준다는 거예요. 수간호사 선생님이 그걸 어디 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선별진료소에 들어갈 때 내가 착용했던 보호복의 모습이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용기 있게 올렸어요.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가리는 보호복, N95 마스크나 장갑 그리고 고글이 모든 것을 착용하고 나면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숨이 막히고 답답함에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자, 그중 베스트는요, N95 마스크가 차단율이 높아서 안전한 만큼 공기가 거의 통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근무하는 것 자체가 죠 우리는 특히 여름에는 더 힘들죠. 숨이 막혀 장시간 채용 시 두통까지 느껴졌다. 자, 게다가 마스크 끈은요 굵고 탄력성이 거의 없다시피 한 고무로 되어 있는데 그 덕에 마스크를 쓰고 나면 항상 얼굴에 진한 자국이 남았었다. 자, 물론요 고무로 된 마스크는 꺼지 담았다 했던 것은 너무 조여서 아프기까지 했다. 사실은 저는요 지금요 마스크 계속 쓰고 있으면은 사실 귀도 아파요. 그죠? 근데 N95를 쓰고 있으면요 이거는 숨을 못 쉬고 완전 미쳐 죽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에 대한 수간호사의 답이 그랬던 것 같고요. 자, 특히 우리 병원 선별진료소에는 감사하게도 에어컨이 있었지만은 보호복을 입고 나면은 에어컨은 무소용이었다. 그 더위와 습함요, 답답함과 숨막힘은 아직도 기억하기 싫다. 하지만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근무할 때마다 날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환자들이었다.
왜 환자들은 병원에 오면은 갑질을 하려 될까?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이건 어디예요? 우리가 국가적인 간호사의 위치가, 한국 내 위치가 갑이 될 수 없고 항상요. 그래서 의사는 갑이지만은 간호사는 잡부를 하는 어떤 수준으로 전락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미국은요, 간호사를 존경한, 리스펙하는 어떤 그룹이죠. 근데 한국에서는요, 자, 그냥 의사한테 한풀이 하다가 안 되면요, 간호사한테 갑질하고 한풀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국 내의 어떤 간호사에 대한 어떤 인식이 이것밖에 안 돼 있는 거죠. 자, 긴 면봉을 인후두에 집어넣어서 검사하는데 당연히 불편하고 거북하겠지만은 본인들이 검사받고자 알고 와놓고서는 왜 검사해주는 어린이들에게 깊숙이 찌르냐, 왜 오래 찌르냐면 하풀이를 하는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다른 나라에서 쉽게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계속 이제 트로트를 항상 체크해야 되겠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게 모든 것이 간호사의 책임이고 간호사가 요구를 드려야 되는 현실이에요. 그죠? 자, 검사하기 전에 2주 이내에 여행력이나 방문 곳들을 조사하는데 대부분이 정말 열심히 놀러 다니더라. 나는 몇 달간 가족과 친구도 못 만나고 병원과 집만 반복하는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 사람 누릴 거 다 누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됐을까봐 검사받으러 온 입장에서 왜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지 일하면서 인류애는 모두 상실한 것 같다. 얼마나 비참하게 근무해요. 그런데도 수당도 안 준다고요? 2만원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준다고요?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하여튼 화가 나죠. 그죠? 자, 간혹 수고가 많다면 인사해 주신 분들 계시지만은 9개월의 장시간 동안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자, 의사한테는 엄청 고맙다 그래요. 자, 근데 간호사는 잡아먹었듯이 하죠. 그죠?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진들의 우울증 위험이 5.9배 높아졌다는 기사를 보았다. 자, 그중 우울증 강도를 직군별로 봤을 때 간호사가 가장 높았다고 한다. 자, 존중이나 감사는 바라지도 않는다. 자, 사람과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길.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제일 힘들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이에요. 미국에는 간호사를 위해서 수당 2배로 올려줬죠. 그래서 130달러까지 갔어요. 그죠? 원래 60달러 받던 것이 100달러 넘었고 130달러까지 갔죠. 그 다음에 전 국민이요. 자, 호텔 잡아주죠. 그 다음 호텔에다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모든 생활품 다 보내주죠. 근데 그 미국 간호사는 그렇게 대우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연봉 올렸다고 해서 뭐 약 올리냐 그러고 간호사를 아까처럼 수간호사가 2만원 연봉도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그죠? 아, 정말 우리가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주권 1년 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점수 안 오면은 프랭클리드로 가면 됩니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하소연을 하지만은 한국은 그저 간호사를 괴롭히고 석기요 간호사 에이전트끼리도 괴롭히는 거죠. 그죠? 자, 그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랄 뿐이다 하고 이제 SM에 한을 적어놨어요. 그죠? 자, 눈물 나도록 정말. 그래서 일단은 수당이 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가 또 이렇게 다음에 제가 선별진료소만 수당 못 받는 내용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지금 이 선생님은 어느 병원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제 지금 뭐 수당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때는 수당뿐만 아니라 이 병원에서 주는 거니까 어떻게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월급을 받겠죠. 그죠? 근데 선별진료소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러면은 자, 지방에서 올라온 선생님들 호텔비도 내야 돼요. 자, 호텔비가 밀려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죠? 자, 이 185억이 체불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너무나 암담한 우리 현실을 갖다가 얘기하는데도 일단 좀 힘들어요. 그죠? 자,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뭉치지 못한다. 자,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의사들이요, 집단 투쟁에 나서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뭐 내용이 뭐냐 그러면 지금도 아시죠? 지방 공공의과대학을 설치하려고 그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의사 수를 늘리고 하니까 자, 이때 이제 여기 대항업 방마로 그 다음에 의사 수가를 늘리려고 하니까 국가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걸려요. 그러면 의사협회장이 아까 저번에 최대 회장은 지금 띠를 두르고 투쟁에 나서고 있고요. 자, 의사 수도 이제 이렇게 참을 수 없다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급한 것이 뭘 조절하겠다? 백신 치료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죠? 그럼 우리는 백신이 나와도요. 의사 오다가 없으면은 간호사가 주사를 줄 수 없어요. 왜냐면은 애나필락시스 샥이죠.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한 알러지 때문에 특히요. 자, 에스트라제네카는 백신에 어떤 알러지가 많다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간호사들이 섣불리 나서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의사 오다 없이 우리가 백신 참여했다가는 구속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그래서 이게 이제 의사들이
뭐 치료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금고형의 이상을 때리면은 의사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을 내놨어요. 그죠? 그래서 여당과 의료계가 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자, 대체 조제 활성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또 다른 어떤 갈등의 내관이 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의사와 약사의 싸움에서 우리 간호사는 고래등 싸움에서 새우등 터지듯이 우리 간호사는 깨갱깨갱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코로나 우리가 치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딴 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가 백신 하나도 제대로 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샤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대항할 거기 때문에 오다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수가를 올리는 바람에는 이렇게 이제 의사와 어떤 간의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같이 투쟁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수가를 올릴 수 있는데 지금 협회장은 수가를 올려서 우리가 이번에 수당이 얼마라고 협회에서는 막 얘기를 하는데 임상에서는 우리가 그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의사들은 그걸 갖다가 단합해서 투쟁으로 나서는데 우리는요 현실에 있는 간호사는 투쟁하고 싶어요. 근데 간호사 협회장은요 아이 괜찮습니다. 수당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당 받은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간호사들이 지금 지방에서 올라온 간호사들이 난리가 났는데 하여튼 의사들은요 각을 세우면서 같이 투쟁 조선에 나서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약사들이 약을 올려요. 그죠? 지금 약사들이 코로나로 해서 약사들이 돈 제일 많이 벌죠. 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지금 약사들이 국회에 많이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들은 정부의 어떤 각 중요 정부 시스템에 들어가 있지 못하지만은 약사들이 주로 보건복지부를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팔아먹죠. 자, 그 다음에 뭐 일단은 모든 어떤 주요 부서에 약사들이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들 약을 올리죠. 그죠? 대체 조제 활성화가 나왔다. 의사들이 또 이제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죠? 자,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에 자, 법안 심의 소위원회 해부된 상태인데 자, 의사협회는 13만 의사 등의 칼을 꽂는 배신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대체 조제 활성화주를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 이 논의는요 40번으로 뒤로 밀려나 있어서 이날 논의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지만요 약사들이 파워가 무조건 강하기 때문에 지금 180명의 여당의 의원들이 그냥 모두 가반수를 훨씬 넘기 때문에 그냥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건복지 법안 소위는 자 1시 30분 현재요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참석한 관계자는 심사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기뜸했다 갔는데 했던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로 이제 약사법 개정을 많이 나서겠죠. 그죠? 자, 대체 조제를 동일 성분 조제로 변경해서 환자가 의약품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약사가 대체 조제 후에 그 다음에 의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심평원은 의사, 치과의사의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이렇게 가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사와 약사의 밥그릇 싸움이죠. 우리도 밥그릇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맨날요 뭐 코로나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신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돌아오는 것은 어때요? 울면 우리나라는 수가를 올려주고 수당을 올려주고 연봉을 올려주겠죠. 근데 우리는 우는 간호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의약사 정보공유 활성화에서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양성시켜는 취지지만은 의협은요 배신 입법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은요 사실은요 약사가 처방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모든 것은요 우리나라는 의사는 진료고 약은 약사에게 가죠. 미국은요 약도 의사, 진료도 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약사 그게 이제 하도 이렇게 보건복지 중요 위치를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정치가 이상하게 가고 있죠. 그죠? 자,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료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관리하는데 방역법이 먼저 엄청나게 전문성에서 벗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의협은요 대체 조제라는 명칭을 동일 성분 조제로 변경해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줄이면서 대체 조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요 약사업계 원인 성분명 처방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도 뭐요 처방을 하려고 하면 성분명으로 하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은 대체 조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처방을 갖다가 의사가 약사가 한다. 자 미국은 있을 수 없어요. 그죠?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 약사법은요 상당히 자 지금 엄청나게 힘이 커져 그죠. 그래서 정부 중요한 부서에다가 파워가 있는 자리에 모두가 약사가 자리하고 있죠. 그게 뭐냐 그러면 미국 석박사를 하고요. 약사는 미국 석사만 하더라도 한국에 와서 보건복지부에서 국장으로 근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발 미국 석박사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도 국장으로 팀장으로 바로 5급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각 정부에 나서지 않으면요. 정부 부처에다가 우리가 중요 자리를 차지 않으면은 간호사는 어떻게 입도 뻥긋 못하는 세상에 있죠. 그죠? 지금 보건복지부에 간호사 뭐 일단은 TF팀 있다는데 제가요 간호사가 아니에요. 간호사 TF팀인데 간호사가 아닌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것도 어디요? 한 8급, 뭐 7급도 아니고 8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 간호사들이 미국 갔다 와서 미국 석박사를 하지 않아요. 제발 좀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파워를 키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같더라도 치료 효과가 같은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자, 임상의사는요, 같은 성분명을 가진 여러 약품 중에 효과와 안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을 선택에 처방하는 게 당연하다고 붙였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가, 우리나라의 약사는요, 파워가 셉니다. 자, 그래서 국회에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요, 하여튼 문제를, 주제를 꺼내서, 그 다음에 보건복지위를 개최해요. 자, 우리도 언젠가 간호사들도 보건복지위에서 간호사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수가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해치면 죽고요. 뭉치면 살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감사합니다.